안녕하세요.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찐중투입니다. 오늘 주제는 항서제약 실적입니다. 지난주 8월 19일 장 마감 후 항서제약이 2분기 및 상반기 실적을 공시했는데요. 한마디로 크게 둔화됐습니다. 항서제약에 대한 투자 의견은 찐중투 과거 영상 중 2021년 6월 말 영상인 정책 강펀치의 명중, 제약조정 규조 못해라는 광채 퇴색, 안팎으로 공지에 빠지다. 이 영상과 2021년 4월 말 영상인 타 제약 바이오주 대비 주가 부진의 원인, 이 영상, 그리고 2020년 12월 영상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3개 영상을 보셨다는 전제하에서 오늘 영상을 보셔야 앞뒤 연결이 될 거예요. 우선 항서제약 분기별 실적을 볼게요. 2020년 1분기, 2분기, 3, 4분기, 2021년 1분기, 2분기. 매출액 YOY, 영업이익 YOY, 순이익 YOY, 지배주 순이익 YOY. 보시면 올해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밖에 성장을 못했고,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했고, 지배주주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했습니다. 우측 그래프가 항서제약 분기별 지배주주 순이익 및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전 분기 대비 증가율인데 주황색 선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민트색이 전 분기 대비 증가율입니다. 보시면 2011년 이후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계속 플러스 성장을 했지만 이번에 2분기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항서제약의 주가를 보시면 2010년 11, 12, 13, 17, 18, 19, 20, 21 2019년, 20년, 21년 2021년부터 계속 하락세를 보였어요. 좀 짧게 보면 2021년 1월, 2, 3, 4, 5, 6, 7, 8월 실적 공시가 8월 19일 장 마감 후에 나왔으니까 주가에는 다음 날인 8월 20일에 반영이 되겠죠. 8월 20일 항서제약 주가는 하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지난 5, 6년 동안 항서제약 주가가 하한가를 기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 다음 거래일인 8월 23일 항서제약 주가가 2.64% 하락했는데 주목할 점은 이날 바이오 업종이 3.48% 상승했고 제약 업종이 0.77% 상승했습니다. 2021년 2분기 및 상반기 실적이 크게 둔화된 원인은 주로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약품 공동구매 정책 기조에 따른 복제약의 실적 둔화 지속, 둘째는 혁신약의 실적 예상치 하회입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분석할게요. 화면은 안 보셔도 됩니다. 첫째는 약품 공동구매 정책의 영향인데요. 정부가 2020년 11월 제3차 의약품 공동구매를 시행했는데 항서제약 약품 중 공동구매 리스트에 들어간 게 6개, 이 6개 약품의 상반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57% 줄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찐중투 항서제약 6월 영상에서 이렇게 언급한 바 있습니다. 비록 제품이 약품 공동구매에서 낙찰받았지만 항서는 이렇게 밝혔다. 낙찰받을 가격은 기존 가격에 비해 인하폭이 비교적 커서 판매 실적에 일정한 압력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도세탁셀 주사제의 경우 이번 약품 공동구매에서 낙찰된 후 약가 인하폭이 97%나 달했다. 공개 데이터에 의하면 이상 6개 낙찰 제품은 2020년 합계 판매액이 25.5억 위안으로 작년 항서 전체 매출액이 약 10%를 차지했다. 네, 지금 항서제약 약품 중 정부의 약품 공동구매 리스트에 들어간 게 총 28개인데 그중 18개의 평균 가격 인하폭이 72.6%에 달한 상황입니다. 또한 2021년 6월 제5차 약품 공동구매 입찰에 항서제약의 8개 약품이 입찰에 참여했는데 그중 6개가 낙찰받았습니다. 이 6개 약품의 2021년 1분기 합계 매출액은 5.5억 위안으로 매출 비중이 7.87%에 달했습니다. 6월에 낙찰받은 이 부분은 올해 4분기부터 계속 적용될 거라서 올해 4분기와 내년 실적까지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렇게 정부의 약품 공동구매 정책의 지속적인 시행 및 시행 범위의 확대에 따라 항서제약과 같이 매출 중 복제약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제약사는 혁신약 쪽을 대대적으로 강화할 수밖에 없겠죠. 이어서 혁신약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올해 상반기 혁신약 부문의 매출은 52.07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8% 증가했고 매출 비중은 39.15%.
상반기 혁신약 부문의 매출액 증가율이 43.8%지만 이는 중국 현지 예상치를 하회했는데요. 주로 PD-1 단클론 항체인 캄렐리주맙의 판매량이 예상치를 하회했기 때문입니다. 2019년 5월 PD-1 단클론 항체인 캄렐리주맙이 판매를 개시했는데 그 당시 분위기로는 캄렐리주맙의 판매 확대로 기존 복제약의 약가 대폭 인하로 인한 실적 둔화를 좀 상쇄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2020년 한 해 동안 캄렐리주맙이 30만 병이 판매되면서 매출액이 전년 대비 326% 증가했고 이에 힘입어 2020년 항암제 부문의 매출액이 전년 대비 44% 증가하면서 매출 비중이 55%까지 확대됐습니다. 이렇게 캄렐리주맙을 비롯한 PD-1 단클론 항체가 돈이 되다 보니까 업계에서의 동질화 경쟁이 점점 심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PD-1 단클론 항체가 초기의 블루오션에서 점차 레드오션이 돼버린 겁니다. 2020년 말 항서제약과 준시바이오의 PD-1 제품이 70% 이상의 약가 인하를 조건으로 의료보험 목록에 편입되면서 2년밖에 안 되는 동안 PD-1 가격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돈이 많이 됐다가 의료보험 목록에 편입되면서 변화가 나타났죠. 캄렐리주맙의 경우 2021년 3월에 의료보험 목록 편입 후 가격이 85%나 인하된 데다 전국의 각 병원에 납품하는 진도랑 각 지방의 의료보험 적용 시간의 차이 때문에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올 하반기에 캄렐리주맙이 더 많은 병원으로 들어가면서 매출액이 늘어날 수는 있지만 가격 인하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수익성을 기대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2019년부터 20년 초기에는 PD-1 단클론 항체가 항서제약의 대박 인기 제품이 돼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컸는데 올 들어 그런 기대가 깨지면서 항서제약에 대한 투자자들의 실망감이 커졌고요. 지난주 8월 19일 반기 실적이 나오면서 실망감이 더 커졌습니다. 또한 기존 항서제약, 베이진, 이노벤트 바이오, 준시 바이오 등 몇 개 PD-1 단클론 항체 제약사 외에 최근에 또 2개 제약사가 PD-1 경쟁 대열에 합류하면서 향후 그 가격 인하폭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R&D입니다. 올해 상반기 연구개발비는 25.81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48% 증가했고 매출의 19.41%를 차지했습니다. 지금 이미 판매 개시한 8개 혁신약 외에 지금 2개가 국가약품감독관리총국에 판매 신청을 제출해서 향후 1년 내에 잇따라 판매 승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PD-L1, AR 억제제, URAT, JAK1, IL-17, PCSK9 등 표적 약품들이 임상 3상 단계에 들어가면서 향후 실적 성장의 기반이 되줄 수는 있습니다. 전체 연구개발비 중 해외에서의 연구개발비가 6.43억 위안으로 전체 연구개발비의 25%를 차지하고 지금 해외 연구개발 인력은 총 136명, 그중 미국인이 95명, 유럽인 31명, 해외 쪽은 23건의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중 7건이 국제임상 3상 중입니다. 향후 해외 쪽에서의 진전은 계속되겠지만 지금 항서의 매출 중 해외 비중이 아직 2%에 불과한 만큼 주가에 대한 실질적인 견인 역할은 사실상 기대하지 못하죠. 네, 항서제약 실적 코멘트는 여기까지 하고요. 또 최근 들어 항서가 감원을 한다는 소문이 떠돌았는데 이에 대해 항서 경영진 측은 감원을 했다 안 했다고 정면으로 답장을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답장했습니다. 당사는 자원을 집중해서 혁신약과 국제화에 대해 운영 개혁을 할 것이라고 답장했습니다. 항서제약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10년 전에 항서제약이 해외로부터 과학자들을 영입해서 복제약 기업에서 모방 혁신 기업으로 진화시킴으로써 그 후 10년 동안의 좋은 시절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죠. 10년 후인 지금은 정부의 약품 공동구매 정책 시행으로 복제약 쪽은 실적 둔화가 계속되고 있고 혁신약 쪽은 초기에는 돈이 많이 됐지만 의료보험 목록에 편입되면서 가격 인하폭이 커지다 보니까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고 또 산업 경쟁 측면에서 보면 PD-1 단클론 항체 같은 항암제가 돈이 되다 보니까 점점 블루오션에서 레드오션으로 가는 이런 트렌드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항서제약에 대한 분석은 2020년 12월, 2021년 4월, 6월, 그리고 8월 23일 오늘 이렇게 4차례에 거쳐서 분석해 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찐중투였습니다.